우리는 그때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픔이 성화가 돼서 더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또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함께 두 손 잡아 우리 곁엔 이번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자. 함께 걸어가자. 행복 세상 만들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김문수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다 함께 모여 새롭게 앞으로 나가보자. 국민만을 생각하는 김문수. 이번 김문수 새로운 세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가자. 이번 김문수 따뜻한 평화를 만들어 김문수 후보님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문수 우리 형님, 감방 동진 우리 형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우 아픕니다. 저는 1980년 지금부터 45년 전 2월에 또 감옥에 갔다가 한 2달 있다가 또 나왔고, 나오자마자 또 제가 그때 노조를 하고 있었는데 노조에서 또 해고된 사람들이, 제가 감옥 갈 때 우리 노조 간부들이 전부 해고가 돼서 한 50명이 해고돼서 그분들과 복직 투쟁을 해서 또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직된 다음에 바로 5.17이 됐죠. 5.17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되면서 저도 또 같이 노조위원장직에서 다시 잘려나고 그 다음에 해고가 되고 이래서 삼성교육 대상이 돼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5.18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다니던 공장의 노조원들도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광주 전남 출신들이 그 자기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난리가 났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굉장한 희생자가 있다. 또 계엄군이 너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참혹하게 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 증폭된 그런 유언비어가 많았고 우리는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1980년 보내는 중에 저는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삼청교육을 이제 잡아넣는데 피신해서 저는 괜찮았고 바로 해고된 뒤에 직무대행을 하던 노조 부위원장이 삼청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은 전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잡혀가서 해고되고 그분들은 나중에 다 민주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5월이라면은 저는 특히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냥 어디 앉아서든지 간에 치를 떨며 이런 학살에 대해서 또 학정에 대해서 늘 분노하고 울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제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를 거쳐서 목포교도소에 있다가 87년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세력이 좀 빼주세요. 앞에! 행사해야 되잖아요.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냐고. 앞으로 오시지 말고. 아니, 옆에, 여기를 온다고. 아니, 앞에 카메라 누구야? 오늘 인사하고 오는 저기가 아니라 저기 제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나도 예, 알겠습니다. 걸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의 명령에 대하여 경례와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의 명령에 대하여 경례. 이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돼도 되겠습니다. 박관열사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새벽기관차라고 불렸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대성회를 진두지휘하고 그러셨습니다. 자, 묵념하시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박관열 죽은 뒤로 제가 들어가서 방에서 1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누님도 계속 오시고 하는데 교도소에서도 계속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교도소 총무가 개선되는
누님이 살아계시는데 누님이 내년에 오시면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 늘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무명여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기 공선님. 자정이 넘으니 밖에서 탱크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2층 복도 창문을 하나씩 맡았더니 미성년자는 창과 창 사이에 시체에 쌌던 비닐, 실장, 바늘 덮어둔 태극기 등 멀찌감치 하시죠. 유튜브. 가실까요? 22살.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자, 한 말씀 하십니다. 한 말씀 하시죠. 이동 다 매적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한 말씀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역사적인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단이 주는 정치적인 갈등은 전쟁까지 있었죠. 코리안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적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또 미국을 반대한 그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그리고 친공산국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좀 교수님들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40대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 1990년 소련의 붕괴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돼 있고 또 판사도 돼 있고 언론인도 돼 있고 기업에도 가 있고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이 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신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배신했지 저는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마 암참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한테 어제 TV 토론 보셨죠? 반미. 미국은 트럼프부터 다 물러가야 된다. 주한 미군들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 때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건국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또 민주화의 과정, 지금의 AI를 비롯해서 세계 첨단 기술, 원자력, 반도체 이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모든 부분을 함께 공유해왔고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겠느냐? 미군이 철수해버린다면 과연 한국의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북한의 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또 국방안보상 미군이 철수할 때 오는 그 위험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외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미국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동맹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제도 토론에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하고 미국의 존재는 대한민국에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기본 외교의 축이고 국방의 축이고 또 미래를 과거에만 혈명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고 이런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김문수!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요셉 시장이 아니고 그 전에 시장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GTX를 반대했습니다. GTX를 반대하는 이유는 GTX가 지나가면 그 위에 건물에 금이 간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울역에서 다시 삼성역을 거쳐서 수서역, 역 하나가, 삼성역 하나가 안 돼서 아직까지 파주에서 서울역, 그리고 수서역, 동탄역까지 가는 GTX가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A 노선입니다. 이 GTX A 노선 제가 빠르게 완성하고 A, B, C 노선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 고통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서울은 좁습니다. 그러나 파주까지 22분 만에 도착한다면 또 그리고 동탄에서도 서울역까지 한 25분 만에 도착한다면 그렇다면 서울이 넓어지는 것이겠죠? 출근 시간이 1시간 내라면은 우리가 다닐 만한 집과 이 직장, 주거와 직장 사이에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직장과 주거 사이에 근접이 30분 내로 들어오면은 삶의 질, 저녁이 있는 삶 되겠죠? 바로 이런 교통혁명, 교통이 바로 복지라는 시명으로 저는 바로 이 GTX를 A, B, C, D, F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부산에서 기내를 거쳐서 창원을 거쳐서 진주로 이렇게 경상남도, 울산, 부산 이렇게 다시 GTX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대전, 세종을 거쳐서 오송, 청주, 공항, 청주 이렇게 거쳐서 거기는 CTX로 이름을 미리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도에도 CTX 그리고 경상북도에도 대구에서 포항으로 경주로 그리고 구미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좋은 GTX 경북, 대구 이쪽에도 확실히 완성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전주 또 광주, 목포 이 무안 이쪽으로 또 GTX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GTX 수도권의 GTX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모두 이 GTX 지방으로 다 돼서 전국의 교통혁명을 이루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나라 이 교통은 지금 이 GTX는 세계 최고의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지하 50m 밑으로 이 터널을 뚫는데 이 터널 뚫는 기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 많은데 철도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자동차도 현대 기아 자동차 잘하는 거 아시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여러분 카이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훈련기부터 비행기 제일 잘 만드는 거 아시죠? 미국에도 고등훈련기를 수출합니다. 비행기도 수출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배는 여러분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조선이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용접하고 땜질질은 하는데 이 배가 어떻게 해야 가장 성능이 좋은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 최고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설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를 좀 수리해달라, 만들어달라.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하나 오션, 옛날에 대우조선이죠. 거기에 의뢰돼서 지금 필라델피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그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배도 제일 잘 만들고, 자동차도 제일 잘 만들고, 철도도 제일 잘 만들고, 비행기도 제일 잘 만들고, 앞으로는 이 김문수가 저 달나라로 항공 우주 사업도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렇게 하는 데는 단순한 엔지니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철도 기술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철로를 가는 철로 자체가 아주 잘 돼 있어야만 속도가 300km, 400km, 500km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좋아야 돼요. 차량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차량과 그 다음에 신호, 이 충돌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신호, 이 모든 기술을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이 이 모든 과학기술 연구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오셨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 출신인데 의사가 병원에 안 있고 나와서 IT 또 안대를 만들어서 성화하고 여러분도 쓰고 계시죠? 바이러스 대체하는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AI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AI도 또 잘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부분에서도 세계 3대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철수 의원님 나와보세요. 같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좋습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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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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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에 문제가 많습니다. 강양자부터 왔는데 좋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31조를 들고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관세를 너무 많이 높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공장을 하면 관세가 없어집니다. 여기 있으면은 30% 뭐 20% 매기면 관세를 매기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미국의 관세 자체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거나 가장 낮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그런데 관세만이 아닙니다. 한미 간에는 지금 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주둔하는데 주둔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주둔 비의 협상 문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성공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한미군이라면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한 거 아시죠? 8년 하는 동안 미군 부대는 평택 미군 부대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입니다. 경기도인 거 아시죠? 평택에 미군 부대 그 육군이 있습니다. 평택에 오삼비행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 미군의
비행장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의 7공군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군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면은 바로 평택에 있는 오산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항상 우리 서울로 오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택에 있는 그 미군기지 그리고 동두천에도 포병부대가 있는데 연대가 2개 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발사를 해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침공할 시에는 그 북한의 지도부에 머리에 바로 직접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보복 타격을 통해서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도발하면 본인들이 바로 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출근하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미국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킨과 약 한 150여 명의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오늘 점심을 같이 하고 제가 거기서 같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여러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점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기업이 좀 많이 오도록 투자를 유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제일 잘 좋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한도 테크노밸리 제가 만든 건데요. 거기에 6개층의 경기도 건물 전 빌딩을 지어가 저 빌딩 전체를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GE 연구소를 구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유치했느냐? 바로 저런 빌딩을 만들어서 저 임대료를 거의 안 받습니다. 관리비만 조금 받고 저기 와서 연구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한 300명 이상 취직을 해가 연구원으로 취직하는데 전 세계에는 GE 연구소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회장이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소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세계 최고라니. 내가 세계 최고로 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가장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팀워크가 제일 좋고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연구 성과를 내놓는 세계 최고의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의 아주 앞선 여러가지 연구 능력과 결합될 때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 곳곳에 세계적인 연구소 다 유치를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할 때는 프랑스의 파스텔 연구소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연구소인데 이것도 유치를 해서 지금 판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연구소 같이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더 많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의 연구소 이런 좋은 연구소 같은 것들 많이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후보인 직장 그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많이 만들어 내게